채무탄감 상담 오시는 분들이 흔히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나는 보이스피싱 사기당하지 않는다, 이런 오해를 하시고 사기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급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잘 몰라서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급할 때 사기를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원망하거나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의 생활비 채무 같은 게 형편이 궁하니까 사기를 당하신 거지,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다거나 부족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고, 대부분은 돌려 막아야 되니까, 이번 달 이자 내야 되니까 대출 알아보려고 전화했다가 사기에 당했다, 이런 분들이 많고, 또는 한 달 생활비 30만원 50만원 너무 궁한데 이 타이밍에 피싱 문자, 고수익 보장, 주식 코인 리딩방 이런 거 문자 받아보고 대출 받고 돈 밀어 넣었다가 사기 당하신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도 평소에는 그런 문자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는데 당장 이번 달 애들 학원비 30만원 부족하고 카드값 50만원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궁하니까 이럴 때 고수익 보장 이런 문자가 날아오거나 피싱이 들어오면 여기에 속아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대체로는 투자 문의, 대출 문의 같은 거는 채무자인 내가 먼저 물어보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기서 자꾸 투자하라 그러면 안 속을 건데 내가 먼저 급해서 물어보다 보니까 사기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보이스피싱 사기 같은 경우는 체포가 잘 안 됩니다. 수괴들이 이미 본부를 동남아에 차려놨기 때문에, 캄보디아나 저런 데 차려놨기 때문에 체포하기도 쉽지도 않고, 국내에서 체포가 된다 해도 제일 밑에 있는 끈앞풀들, 현금 수거책, 이 사람들만 체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괴를 잡지 못해서 내가 잃어버린 돈을 되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민사나 형사에 대해서 이걸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사기 고소를 해야 된다, 계좌를 묶어가지고 나중에 돌려받아야 된다. 그 변호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들은 아닌데 맞는 말이긴 한데, 소송 비용 1,000만원 2,000만원 써봤자 그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거는 그 비용 대비 고려를 좀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전액 다 받을 수 있다, 반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소송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보유하는 현금만 날리면 다행인데 보유한 현금 날리고 대출 받은 것까지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출까지 생겨버리니까 회생이나 파산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주의하실 게,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할 때 주로는 개인 계좌로 이체를 하잖아요. 그 계좌도 범죄단이 이용하는 대포 통장인 경우가 많은데, 개인 계좌로 이체를 하거나 또는 현금을 출금해서 들고 있으면 현금 수거책이 와서 그 돈을 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볼 때는 이 돈을 지인한테 은닉을 한 건지 현금 출금해서 어디 도박에 쓴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의사항은, 가급적이면 경찰에 신고 정도는 해주시는 게, 큰 돈 들이지는 마시고요. 그냥 신고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그 사건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야 나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내가 신고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회생 파산이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요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하는 오해도 조금 있나요? 채권자가 반대를 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고 기각이 되면 어떡하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나 큰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법인회생이나 워크아웃에서는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받아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걸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반대해도 법원에서 보고 상당성이 있다 싶으면 그냥 개인회생을 통과시켜 주니까 채권자가 반대한다고 내 사건이 기각된다,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채권자는 왜 이의 신청을 이렇게 많이 하는가? 상당수의 이의 신청은 금액을 정정해달라는 신청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거기에 있는 금액을 보고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부채 증명서 발급 이후로 카드가 한 번 더 결제가 됐다거나 자동이체가 한 번 더 빠져나갔다거나, 자동이체는 미리 해지하는 게 좋긴 한데 자동이체가 아무튼 한 번 더 빠져나갔다거나, 은행이 남아있는 예금하고 일부 금액을 상계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금액 달라졌으니까 정정해달라는 취지의 이의 신청인 경우가 많고, 또 다른 유형으로는 채권자 바뀌었으니까 이름 바꿔달라는 이의 신청도 많이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처음에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니까 신한은행이 이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에 팔아버린 거죠. 그러면 그걸 양수한 금융기관이 이제 채권자는 나다,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한다거나, 또는 여러분이 기업은행에 돈을 못 갚으니까 여러분 보증서 끼고 대출 받았잖아요. 신보재단 이런 데서 기업은행에 대신 물어주는 거죠. 저 사람이 못 갚았으니까 대신 물어주고, 그 다음에 신보재단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서 이제 내가 채권자다 이렇게 이의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만한 거, 저 사람은 사기성이 있다,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한다, 남용한다, 굉장히 불성실한 채무자이므로 회생 신청을 기각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이의 신청 들어오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고 내가 사기성이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소명을 잘 해가지고 개인회생을 통과시키도록 해야겠죠. 변제금에 대한 오해도 좀 있을까요? 우리 가족은 한 달에 숨만 쉬어도 300은 필요하다. 이거 법원은 1도 고려 안 해줍니다. 이거 큰 오해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한 달에 400을 벌어. 근데 우리 가족은 한 달에 숨만 쉬어도 300이 들어간다. 400 빼기 300 해서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만 낼 수 있다. 100만 원 내겠다. 법원은 이런 거 1도 고려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재산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 청산 가치가 5천만 원 있다고 가정을 하면 36개월 나누면 한 달에 140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라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게 법이니까 지켜야 되니까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끝인 거지. 그 집안에 한 달에 300이 필요한지 200이 필요한지 법원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탕진이 많은 사람. 내가 한 달에 400을 버는데 우리 가족은 최소 300이 필요하니까 400 빼기 300 해서 100만 원만 내겠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도박이나 탕진한 게 5천만 원이야. 그래서 법원이 일부 봐주면 다행인데 안 봐주고 5천만 원 전부 다 청산가치에 반영하겠다. 이러면 5천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변제 기간을 늘리든 변제금을 더 내든 해야 된다고요. 청산가치 5천이면 36개월 나누면 한 달에 최소 140은 변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한 달에 생활비가 300이 필요한지 200이 필요한지 법원은 이런 거 고려하지 않는다니까요. 법원이 결정한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하라 이렇게 탁 명령을 내리는 거죠. 또 다른 예시는 변제율이 낮으니까 높이시오. 예를 들어 채무가 3억 6천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400을 벌어. 우리 가족은 숨만 쉬어도 300이 필요하다. 300 빼고 한 달에 100만 원만 36개월 내서 3,600만 변제하겠다. 변제율 10%만 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제 사건 올려둔 거 다른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변제율 10% 이하로 나온 사건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반대로 변제율 높이라는 보정이 나왔던 사건도 많이 있단 말이죠. 법원에서 밑도 끝도 없이 보정 공고를 내려가지고 이 채무자는 채무 사용처가 불성실하니까 10%로 안 된다. 변제율이 너무 낮다. 변제율 20% 맞춰라. 또는 회생위원이 전화가 와서 변제율 30% 맞춰라. 40% 맞춰라. 그럼 바로 개시결정 내려주겠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추가 생계비가 많이 필요하다. 부양해야 될 가족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소명을 해서 변제금을 좀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겠죠. 그렇지만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됩니다.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 못하면 우리 가족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법원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주지 않는다. 이 부분은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